거리두기 해제 이후 극장계는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봉하지 못했던 영화들이 슬슬 개봉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6월에 개봉 예정작과 기대되는 OTT 작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Not so bad. 먼저 6월 1일에 개봉 예정인 영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입니다. 93년에 개봉한 쥬라기 공원을 시작으로 하여 쥬라기 공원 시리즈가 제작이 되었고, 이후 쥬라기 월드 시리즈 3부작으로 기획이 되어서 이번에 개봉하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가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영화가 쥬라기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이긴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길목이 될 수도 있는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영화의 성적이 좋다면 새로운 시리즈 혹은 스피노프와 같은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한국 최초 개봉이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 포인트로 잡았는데, 아마 6월 1일이 지방선거로 인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존 개봉일인 6월 둘째 주에서 조금 당긴 6월 1일에 개봉을 확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최초 개봉이라는 것을 할리우드 영화들이 셀링 포인트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중요해졌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반응이 비교적 빨리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 셀링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러닝타임은 총 2시간 26분으로 시리즈 사상 가장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으며 IMAX, 돌비 시네마, 4DX, 3D 상영을 예정 중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존 영화들이 쓰고 있는 2.39대 1이나 1.85대 1이 아닌 2대 1의 비율로 상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유전과 미드소마를 연출한 아리 에스터 감독이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해당 화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볼 때 렛터박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율이 2대 1의 화면비이기 때문에 현재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당 화면비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계에서도 해당 비율이 표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시리즈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연락처는 없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 자, 다음은 6월 8일에 개봉 예정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 중 한 사람으로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전작인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이 프랑스에서 제작한 영화였는데 이후 한국에서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브로커가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인공 상현과 동수가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간 뒤에 엄마인 소영이 아이를 찾으러 오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 이주영 배우가 출연하며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올라와 있는 작품이죠. 과연 일본의 거장 감독이 한국에서 만든 한국 영화는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실험체 공식 명칭은 아쿠안 필턴 포인트. 이 프로젝트의 기준이 되는 나이야. 자, 다음은 6월 15일 개봉 예정인 마녀2는 제작이 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공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작에서 김담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발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신인 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였습니다. 14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그녀는 신시아라는 배우로 이번 영화가 그녀의 데뷔작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박은빈, 서은수, 진구, 성유빈, 이종석, 조민수 배우가 함께할 예정인데, 캐스팅과 예고편을 제외하면 공개된 정보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예고편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크게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최근작인 낙원의 밤이 크게 인상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기대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마녀가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여성 초능력 히어로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박훈정 감독이 만들고 싶어하던 영화의 스타일이 바로 마녀이기 때문에 다른 영화보다 연출에 진심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과연 마녀2는 전작에 버금가는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같은 날 개봉하는 픽사의 애니메이션 버드 라이트 이어입니다. 토이스토리의 진심인 저에게 6월 개봉 예정인 영화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영화 하면 바로 버드 라이트 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토이스토리에서 파생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시리즈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닌 극중 버드 라이트 이어의 영감이 되었던 버드 라이트 이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등장했던 버즈의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와 세계관을 다룰 예정이다 라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애니메이션임에도 IMAX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작이 된 영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요즘 게임이나 여러 애니메이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면 안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텍스처들만 표현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배경과 캐릭터들을 다 따로 만들어서 마치 게임처럼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그 안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사실 이 VFX에서는 이 카메라의 개념이 조금 중요한데 이거 설명드리면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보된 기술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앵글과 화면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Here we go. In 3, 2, 1. 그리고 6월 22일 35년 만에 개봉하게 된 후속작 탑건 매버릭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개봉일은 5월 25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차례 미뤄지긴 했었죠. 이렇게 글로벌을 타겟으로 한 영화가 한국만의 일정 때문에 미루고 뭐 이렇게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거 다 말씀드리면 또 영상 길어지니까. 사실 탑건의 새로운 영화가 나온다는 것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재 고갈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 이야기도 하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개봉 후에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미 개봉한 해외 반응들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한국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자, 마지막으로 6월 29일에 개봉 예정인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탕웨이, 박해일 배우의 캐스팅으로 이루어진 멜로 서스펜스 영화라고 합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박찬욱 감독의 로맨스가 좀 새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박찬욱 감독은 그 누구보다 로맨스의 진심인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전 영화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코드가 영화의 중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는 다양한 사람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영화는 그간 박찬욱 감독의 영화와는 다르게 자극적인 장면이 거의 없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전에 개봉했던 아가씨라는 영화에 대해서도 기존 박찬욱 감독의 색이 비교적 적은 영화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다소 폭력적인 연출들이 많았는데 아가씨에서는 비교적 그런 표현이 적기 때문이죠. 자, 칸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영화인 만큼 한국 관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장 개봉작 이외에 OTT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 작품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 헤드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탑건 매버릭을 연출했던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작품으로 햄식이 크리스 햄스워드와 위플래시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마일즈 텔러가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마일즈 텔러는 Only the Brave, 탑건 매버릭까지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작품에 줄줄이 출연하면서 그의 페르소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나름의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영화의 내용은 첨단 시설을 갖춘 교도소에 재소자를 상대로 신약 개발을 실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목적이 단순히 신약 개발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에 흥미가 생기는 SF 스릴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의 한국판 리메이크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입니다. 남북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노련한 도둑들의 이야기를 보여줄 예정인 종이의 집 한국판은 6월 24일에 파트 1을 공개를 시작으로 하여 올해 하반기에 파트 2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라이엇 게임과 루카 더 비기닝을 연출했던 김홍선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유지태, 김윤진, 박혜수, 전종서 배우가 캐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박혜수 배우는 진짜 넷플릭스 공무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직 공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6월에 공개 예정일 것으로 보이는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드라마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쿠팡플레이의 이전 드라마인 어느 날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속 드라마에 대한 기대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영화 싱글라이더를 연출했던 이주영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수지, 정은채 배우가 캐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라고 합니다. 아직 공개일은 확실치 않고요. 다만 이전에 어느 날의 사례를 보면 SNS 시즌 1이 종료된 이후에 어느 날이 공개가 되었고 어느 날이 마무리된 이후에 시즌2가 시작했던 것을 보면 이번 5월 28일에 SNS 시즌2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안나가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월에 공개 예정인 여러 컨텐츠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극장 개봉작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